마치 자기가 실제로 경험을 한 것처럼 얘기하고 전달을 했다라고 한다면요, 단순 피해자를 넘어서서 사기의 공범이 될 수 있겠다라고 보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검사 출신 형사전문 변호사 용성호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다단계 폰지 사기, 여러분도 피의자, 피고소인이 될 수 있습니다 라는 제목으로 한번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단계 폰지 사기가 뭔지는 저희가 이전 영상들에서 많이 설명을 드렸으니까 건너뛰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다단계 폰지 사기의 특징이, 제가 이전에 뭐라 말씀드렸냐, 피라미드형 구조를 이루고 있다 그랬어요. 그래서 피라미드를 이뤄가지고 맨 위에 꼭지점이 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 다음에 그 밑에 부장, 팀장으로 불린 사람들이 있고요. 그 밑에 영업사원들이 있습니다. 한마디로 어느 하나의 집단처럼 조직과 같이, 회사와 같이 이렇게 쭉 구성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피해자는 가장 그 말단에 있는 투자자들이 되겠죠. 피해자 입장에서 피해를 입었습니다. 내가 이거 사기 유사수신으로 고소를 해야겠어로 마음을 먹습니다. 자, 그런 다음에 내가 누구를 고소할까 라고 고민이 됩니다. 먼저 제일 위에 있는 꼭지점 당연히 고소를 하겠죠. 그 바로 밑에 있는 넘버 2, 넘버 3 이런 사람들 당연히 고소를 할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밑에 있는 중간 팀장, 중간 관리자급들은 피해자들은 실제로 만난 적도 없고 대화를 나눠본 적도 없고 이름을 들어본 적도 없기 때문에 누군지 모른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피해자들이 알고 있는 또 한 사람이 있죠. 그게 누굴까요? 바로 자기들과 연락했던, 그 피라미드 구조에서 가장 말단에 있었던 영업사원, 영업 직원들도 자기들이 알고 있잖아요. 실제로 피해자들 입장에서는 가장 꼭지점에 있는 사람, 넘버 2, 넘버 3 본 적도 없고 대화해본 적도 없어요. 나는 누구의 말을 믿고 투자하고 돈을 보낸 걸까요? 영업사원의 말. 그러니까 고소장에 반드시 들어가는 게 이 피라미드 구조의 맨 하층부에 있는 영업사원들, 이 사람들이 반드시 고소가 들어간다는 거예요. 자, 이 사람들이 혐의가 인정이 되느냐 안 되느냐 경우에 따라 다릅니다. 실제로 혐의가 인정이 되는 경우는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자, 그럼 오늘은 어떤 경우에 혐의가 인정이 되고 어떠한 경우에 혐의가 인정이 안 되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피해자 입장에서 영업사원을 고소하겠다라고 한다면요, 모든 영업사원들이 동일하게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레퍼토리 같기도 한데 이렇게 얘기합니다. 선생님, 저도 피해자입니다. 선생님 얼마 투자하셨어요? 1억 투자하셨죠? 선생님, 저는 제가 2억 투자했고요, 저희 아빠가 얼마 투자했고요, 저희 엄마가 얼마 투자했고 저희 동생은 얼마 투자했습니다. 내가 만약에 이게 실제 사기인 줄 알았다라고 한다면 내가 미쳤다고 나도 돈 집어넣고 우리 가족 돈까지 다 집어넣었겠습니까? 나도 몰랐습니다. 나도 피해자입니다 라는 주장을 많이 합니다. 실제로 이렇게 주장하는 경우들이 많은데 이런 주장에 따라서 무혐의가 나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렇게 갈리는 이유가 뭐냐면요, 결국 영업사원들은요, 두 가지 지위를 모두 다 갖고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은 그 피라미드 구조의 맨 끝에서 가해자, 그러니까 공범으로서의 지위도 갖고 있고, 반면에 자기들 역시 실제로 돈을 집어넣었던, 투자했던 피해자의 역할도 갖고 있다는 거예요. 자, 가해자의 지위와 피해자의 지위, 이 두 가지의 지위가 동시에 존재하는데, 맨 밑에 있는 투자자들이 고소한 경우 이 사람들은 가해자로 인정이 될까요? 피해자로 인정이 될까요? 말씀드린 것처럼 사안에 따라 다르지만요, 경찰관들이 가장 많이 보는 건 딱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 이 사람들도 실제로 얼마 정도의 피해를 보았는가입니다. 만약에 영업사원들이 실제 돈을 넣긴 했지만 금전적인 피해 자체가 실제로 그렇게나 크지 않다, 혹은 돈을 넣었지만 그걸로 인해서 받은 이익이 더 크다라고 한다면요, 궁극적으로는 사기 공범으로 볼 여지가 큽니다. 두 번째로, 위에서 교육 자료들을 줍니다. 자, 당신들 가가지고 이제 사람들을 불러 모으세요. 투자자들을 불러 모으십시오. 우린 현재 이런 회사고 이런 일들을 하고 있고 수익률은 이렇게나 달성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교육 자료들을 배포를 합니다. 그런 다음에 영업사원들이 그 교육 자료를 들고 다니면서요, 이제 투자자들에게 설명을 하는 거죠. 우리 회사 이런 회사입니다. 이런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위에서 사람들이 준 거를 그대로 전달하기만 했다라고 한다면은 피해자로 인정이 될 거고요. 거기에 더 나아가서, 선생님 제가 직접 해봤는데 저도 지금 얼마가 들어가 있고 저도 매달 지금 얼마의 이익을 보고 있고 선생님이랑 똑같이 진행하셨던 다른 투자자분도 지금 얼마 이익을 보고 있습니다 라고 말하면서 마치 자기가 경험을 한 것처럼, 그러니까 그렇게 위에서부터 내려온 설명 자료와 투자 자료와 수익률 같은 거를 마치 자기가 실제로 경험을 한 것처럼 얘기하고 전달을 했다 라고 한다면요, 단순 피해자를 넘어서서 사기의 공범이 될 수 있겠다 라고 보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고소하시기 전에 꼭지점 넘버 2, 넘버 3 당연히 고소하시되, 이 모집책들 영업사원들 고소할지 말지 여부가 고민이 된다고 한다면요,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두 가지, 그 중에 첫 번째, 실제 이 사람이 얼마의 경제적 피해를 받는가 이건 알 수 없잖아요. 하지만 이 사람이 나에게 투자를 권유하면서 뭐라고 얘기를 했는가, 마치 자기가 실제 투자를 해본 것처럼, 실제 자기 또는 자기의 지인이 이익을 보고 있는 것처럼, 자기의 경험담인 것처럼, 목격담인 것처럼 얘기하지 않았는지, 이런 자료들을 충분히 모으셔가지고 한번 고민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내가 피해자라고 한다면 과연 언제 고소하는 게 좋을까, 많은 분들이 고민을
고민하실 건데요. 첫 번째, 고소 타이밍은요 최대한 빠를수록 좋습니다. 그런데 최대한 빠를수록 곧바로 고소하시면서요 영업사원까지 곧바로 고소할 필요는 제가 봤을 때는 없어 보입니다. 그 이유는 말씀드린 것처럼 피해자들은요 피해자이기 때문에 그 조직이 실제로 어떻게 구성되어 있고 누가 넘버 1이고 누가 넘버 2, 넘버 3인지 모르잖아요. 그런 것들에 대한 정보라도 내가 공유받기 위해서는요 처음부터 영업사원들은 적으로 돌릴 필요는 없습니다. 그리고 제일 위에 있는 꼭지점들만 고소해도 실제로 거기서부터 피해금 회복받아가지고 합의해서 나가는 걸 많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고소 자체는 최대한 빨리 하실 때, 맨 처음에 고소를 하실 때는 맨 처음에 위에 꼭지점에 있는 사람들만 고소를 하시고요. 그런 다음에 내가 고소했는데도 불구하고 이 사람들이 이미 자력이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 사람들과 형사합의가 불가능하다. 그리고 나는 영업사원의 도움을 받아서 이미 충분히 많은 자료를 확보했다. 그렇다라고 한다면 그 이후에 영업사원들을 고소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반대로 영업사원분들의 경우는요. 내가 근무했던 회사가, 내가 일했던 회사가 사기 유사수신에 휘말렸다라고 한다면 제일 먼저 되는 게 뭐냐? 내가 나를 통해 투자했던 사람들과 연락해가지고요. 그 사람들과 반드시 한 묶음이 돼가지고 그 사람들과 함께 가장 위에 있는 사람들을 고소해가지고요. 저 역시 피해자입니다 라는 점을 적극 주장하시는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저희 의뢰인들 중에서도요 그런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대학교 졸업한 다음에 좋은 일자리가 있다고 해서 그냥 취업했습니다. 회사에서 일하라고 해가지고 회사를 위해서 열심히 일한 것 뿐입니다. 그런데 2년 3년 지나고 나서 알고 보니까 그 회사가 사기, 유사수신행위 업체였던 거예요. 그래서 저희를 선임해서 대응을 하셨는데요. 가해자와 피해자의 지위가 동시에 섞여 있었는데 저희가 잘 방어해가지고 피해자로 인정이 돼가지고요 사기죄로 처벌받지 않았던 케이스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런 경우에는요 사기로 처벌을 받기도 하고 안 받기도 하고 반대로 내가 사기로 처벌 받게 해서 합의금을 받을 수도 있고 안 받을 수 있으니까요. 이런 사건에 있어서 반드시 바로 변호사 선임하셔가지고요. 적극적으로 대응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영상 보시고 궁금한 점 있으시면요. 댓글 남겨주시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